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멘토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제가 멘토링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사연은 수학이랑 친해지고 싶은 수학 7등급을 받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의 얘기입니다. 공부를 이제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그 중에서도 수학이랑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멘토링을 오늘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연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제가 사연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 번씩 살펴보면서 체크해야 될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에 살고 있고 여고를 다니는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하셨고요. 수학이 7등급이라고 했는데 이 점점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처참하다 라고도 얘기를 했네요. 수학 7등급이라는 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수학을 아직 공부를 제대로 못 해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다 찍고 자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결국 7등급이라는 게 다 찍어도 나오는 등급이기도 하고, 9등급은 특히나 9등급은 1등급과 9등급은 4%의 학생만 차지할 수 있는 등급이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등급이나 9등급, 8등급도 쉽지 않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내신도 마찬가지다. 아직 공부를 제대로 못 해본 거겠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금방 포기해버려서 나온 등급이다. 지금 여기까지만 봐도 학생은 이미 본인의 문제점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점을 안다는 거는 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외에 사탐은 2등급, 3등급 왔다 갔다 한다. 사탐은 그래도 좀 잘 나오는 편이네요. 이 말은 이제 암기를 어느 정도는 할 줄 안다. 그리고 이제 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력과 노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국어 5등급, 영어 6등급이다. 요거는 다른 학생들이 쌓아온 시간을 빨리 따라잡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도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추천으로 이미지 선생님의 세젤쉬, 제가 인강이나 이런 건 잘 몰라서 그냥 봤는데 왠지 세상에서 제일 쉬운 수학이 아닐까. 정말 이름만 들어도 저도 듣고 싶은 강의일 것 같은데, 이런 세제시에서 확통, 그래서 이번에 선택을 확통으로 했나봐요. 그리고 수능 특강 확통 1단원을 풀고 있다. 1단원이면 경우의 수 이런 거인가요? 저도 과목은 잘 몰라서, 아니면 확률 이런 거겠죠. 그리고 현재는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8시부터 4시까지는 학교 수업을 듣고 야자를 신청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오늘은 좀 천천히 읽고 있는데, 이 써준 내용들이 학생이 진짜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뭘 잘 모르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올린 거잖아요. 그게 사실 대부분 해결책의 실마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학생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어떤 식으로 이 해결책을 꺼낼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것도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은 하루 3파트씩 EBS를 보면서 풀고 있다. 그리고 이해가 안 간다 싶으면 친구들한테 물어본다. 주변에 선생님이 참 많은가 봐요. 그리고 계획표는 그날 그날 짜는 편이다. 요거는 그날 그날 짜는 편이다. 그리고 수학을 제일 적게 공부한다. 이미 모든 문제점을 본인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행복해지는 게 꿈이자 미래다. 여행하는 거 좋죠. 그래서 저도 여행 참 많이 다니는 편이고, 직장인이 되고 나서는 정말 여유도 어느 정도 생기니까 여행을 정말 행복하게 많이 다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꿈과 미래를 저도 응원을 해주고 싶고, 그럼 이제 고민점을 한번 살펴보면, 역시 이제 공부를 늦게 시작한 이유가 체대를 준비를 하다가 2학년 말에 그만둬서 이제 시작을 했으니, 사실 다른 친구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공부한 거를 지금 이제 고3 들어가기 직전 몇 달 동안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 당연히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막막할 거고, 주변에서는 수학을 버리고 다른 과목을 챙기라고 한다. 이런 조언도 현실적이긴 한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버려야 하나 싶고, 이런 말 들으니 챙기고 싶고, 이 말이 또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이 본인이 어느 정도의 오기와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체대를 준비를 했으니까
당연히 약간 끈기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잡해진다. 그래서 수학을 공부한다면 기초부터 공부해야 될지, 아니면 뭐 이런 걸 모르는 개념을 그때마다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수학이랑 친해지고 싶다. 라고 했는데,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를 두 가지로 먼저 요약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7등급에 가까운 그런 친구들은 7등급일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공부 방법과 순서를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영상 한번 보면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해력과 독해력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수학이 7등급이라고 했고, 그리고 뭐 영어와 국어가 뭐 5, 6등급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 무언가를 읽고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을 고민하고, 이런 일반적인 이해력과 독해력을 요구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이거를 대충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글 하나를 읽더라도 정말 글자 하나하나 집중해서, 그리고 그걸 다 이해하겠다 하려는 노력, 이거를 수학, 영어, 국어 모든 과목, 그리고 여기 나아가서 사탐을 공부할 때까지도 다 집중을 해서 이 모든 거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먼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학 7등급이라는 게 사실, 이 수학은 이 수학 자체의 문제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이 이해가 이 수학에 얼마나 이렇게 이어지는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7등급이라는 거는 수학 문제를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글 하나를 정말 열심히 이해하려고 노력해서 그 어려운 내용을 읽어내고 이해를 하고 답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 과정을 절대 빼먹지 말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나간다고 생각하고 하나씩 짚어나가는 거, 일단 이거를 절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쓰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게, 학생은 지금 사실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체대 준비도 했었고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얘기 저 얘기 들으면서 이 수업도 듣고 저 수업도 듣고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고 집중을 해야 돼요. 이 여기서 말하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는 수학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말자. 수학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럼 뭘 선택하고 무엇을 집중을 해야 되느냐? 단 하나부터 지금 내가 배우는 것, 지금 이 단 하나는 내가 배우는 거,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죠? 뭐 세젤시, 이름부터 아주 매력적인, 세상에서 제일 쉬운 수학이 맞겠죠? 네. 세젤시를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이거를 정말 제대로 한다, 이것만 본다고 생각하세요. 여기랑 플러스 굳이 따지자면 EBS 수특 정도? 그 외에 뭐 엔제, 기출, 그냥 다 하지 마시고 지금은 세제시랑 수특 이 두 개에만 집중을 하세요. 그리고 뭐 영어 공부도 그렇고 국어 공부도 그렇고 사탐 공부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수학을 할 때 딱 선택을 해서 나는 수능 때까지 이것만 끝낼 거야, 혹은 수특까지만 끝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장담하는데 이 두 개를 제가 이제 뒤에서 얘기할
공부 방법을 통해서 만약에 수능까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4등급 이상은 나온다고 봐야 돼요. 이게 이 4등급이라는 게 정말 참 신기한 등급이거든요. 왜냐하면 2등급이 나오던 애들도 수능 때 4등급이 나와요. 그리고 6, 7등급이 나오던 친구들도 수능 때 4등급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4등급은 그 사이가 만나는 지점이거든요. 근데 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렇게 급등하는 친구들과 이 급락하는 친구들이 공통점이자 차이가 뭐냐면 이 친구들은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소화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때려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소화되지 못해서 뭐 3월이나 혹은 2학년 때 2등급이 나왔었는데 고3 수능이 되면 4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7등급인 애들 중에서 정말 단 하나에 집중한 애들은 4등급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날 컨디션도 좋았고 뭐 어려운 문제는 버리고 정말 하나에 집중했다. 그러면 가끔 3등급이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수학을 포기하지 말고 단 하나부터 제대로 해서 이 세제일시 하고 있다는 거 분명히 좋은 얘기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수업이 제가 안 봤지만 나쁠 리가 없거든요. 그럼 그거랑 수능 특강 이 두 개를 어떻게 포기하지 말고 단 하나에만 집중을 해서 하면 수능 때 무조건 4등급 이상은 나온다. 그리고 내가 잘 소화했다면 3등급도 나올 수 있다. 근데 그 이상은 평범한 학생은 사실 성적이 무조건 나온다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지금 수학만 공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이거에 대한 목표를 잡는 거다. 그리고 지금 이 단 하나부터 제대로 해야지 4등급이 되고 거기서 나아가야지 3등급이 되고 그 뒤에 내가 어떤 능력이 있다면 2등급도 되고 1등급도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7등급에서 체대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못했는데 1년 안에 1등급이 나온다? 이거는 저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 선택과 집중. 무조건 내가 하는 것부터 제대로 한다. 그 제대로를 어떻게 하는 건지를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공부의 순서를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방식은 꼭 학생이 이 방식을 진지하게 제가 설명하는 거를 들어보고 이 방식대로 꼭 수능 때까지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짜온 거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첫 번째 학습하기. 이 학습하기는 학생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강의 예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고 이렇게 제가 짜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학습은 지금부터 최소 3달 이내에 전체를 1독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듣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주 3에서 4강 정도의 개념을 최대한 좀 빠르게 습득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3달 이내에 전체를 한번 그 강의 지금 들으시는 거 있잖아요. 한번 다 할 수 있도록 먼저 학습을 하고 그러면 강의를 하나를 들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강의를 하나 들었으면 이제 두 번째로는 뭐를 해야 되죠? 습득. 잠시만요. 네, 습득하기. 그러니까 지금 강의를 들었으면 그거를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 습득을 하기 위해서 혼자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복습하는 1차 복습을 하는 즉 나의 것으로 습득해 나가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강의 하나하나마다 무조건 이 절차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1시간을 들었으면 내가 이거 습득하는데도 최소 1시간은 고민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복습하고 네, 이걸 거쳐야 되고 그리고 나서 A4 용지 혹은 빈 노트에 남한테 설명한다 라고 생각하고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요거를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체화하기인데, 이 습득한 걸 바탕으로 설명도 해보고 이제 고민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체화하기 위해서 나의 방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배운 개념을 그대로 정리를 했다면 여기서는 나의 방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수열을 배웠다. 그러면 수의 나열을 나의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 내 친구들의 키를 생각을 해보던지, 뭐 아니면 주변에 있는 무언가를 생각해 보던지, 어떤 교과서에 있었던 재밌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던지, 나의 방식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1, 2, 3번이 모두 다 지금 전부 다 개념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개념을 배우고 개념 강의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복습하고 빈 노트에 내가 배운 걸 정리를 해본 다음에 나의 방식으로 정리해서 그것까지를 내가 개념을 습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 강 한 강 들을 때마다 3번까지는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4번이 확인하기. 이 확인하기는 문제를 통해서 이제 내가 나의 방식으로 정리한 것, 노트로 정리한 것을 문제로 이제 확인을 하는 작업인 건데, 즉 문제풀이는 그냥 이 확인하기의 일종일 뿐이다. 그러니까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오래 고민을 해보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뭐 막 급하게 생각해서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랫동안 내가 이걸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지? 라는 거를 가벼운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5번째, 복습하기. 지금 위에서 강의 듣고 고민하고 이거를 나의 방식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문제까지 풀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무조건 하루 한 번, 즉 오늘 하루에 내가 이걸 다 했으면 이거 그날 다 복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의 일요일에 한 번, 그리고 그 달이 끝나기 전에 한 번, 그리고 책이 끝나기 전에 한 번. 즉 내가 들은 강의는 최소 이렇게 4번은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듣는 모든 강의마다인 거죠. 강의가 총 몇 강인지 모르겠는데 뭐 수원, 투, 확통 각 20강씩 3개가 있다고 하면 총 60강이잖아요. 그럼 이 60강을 듣고 고민하고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서 그거를 한 번 복습하고 주에 한 번, 월에 한 번, 책에 한 번. 그러니까 총 4번은 복습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다 끝나면 정말 좋으면 3달이면 좋겠는데 사실 이거를 7달 동안 한다고 해도 이 정도를 했다? 그러면 저는 4등급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다 따라왔다. 그럼 이제 내가 해야 될 거는 딱 하나예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뭐 EBS 수특 그거까지는 괜찮아요. EBS 수특과 지금 듣고 있는 강의를 어떻게 이렇게 4번씩 계속 반복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무한 반복하는 거. 계속 반복하기. 그냥 뭐 강의는 다시 안 들어도 되겠죠. 고민 또 하고 또 정리해보고 또 문제를 풀고 그거를 그날 하고 또 주에 하고 월에 하고 이것만 남은 기간 동안 계속 하세요. 그러면 4등급 100%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3등급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에 뭐 물론 시간을 많이 뺄 수는 없겠지만 최소 2시간만 이렇게 쓴다. 매일. 그리고 주말에는 한 5시간 정도. 왜냐면 복습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지켜서 계속 반복을 한다면 무조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많은 걸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이 공부의 순서만 잘 지켜서 학습하고 습득하고 체화하고 확인하고 복습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자체를 반복하는 거. 이 과정을 매우 선택과 집중을 현명하게 해서 하면 제가 수학과 정말 친해질 수 있고 수학을 잘할 수 있다라고 정말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더 많은 수학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도 있지만 지금 학생한테 필요한 거는 어떠한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서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